평범하게 디자인된 주택들은 그 모양에 있어서 그다지 특이한 점은 없고 그저 벽이 4개 있고 지붕만 있으면 만족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집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아주 희한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요. 유리로만 만들어진 주택에서부터 거대한 바위 아래 집을 지어 사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 가장 특이한 주택 10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쉘하우스. 숲 한가운데에 착륙한 UFO처럼 보이는 이 집은 실제로 일본의 카루이자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이 집은 둥근 표면과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현대미술과도 닮았어요. 알려진 것처럼 이 쉘하우스는 주말용 리조트 주택이며 주변의 자연과 동화되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집의 제2형 주요 구조는 집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커다란 전나무 주위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흰색 콘크리트와 나무 패널에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이 있어 시골 풍경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줘요.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라면서 집을 둘러싸게 되므로 나무가 우거진 지역과 더욱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로운 주말 휴양주택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며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기도 하죠. 집 전체의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은 단 3개의 버튼으로 관리돼요. 맞춤형 바닥 난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집안에서 열 에너지의 필요성을 최소화시켜줘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선별한 소재였고 특별한 실러로 마감되어서 이 지역의 습기찬 여름 및 추운 겨울로부터 집을 보호해줍니다. 처리된 콘크리트는 습도가 높은 숲속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곰팡이를 예방해줘요. 이 집은 진정한 예술작품이며 일본 숲의 외딴 곳에 위치한 고요한 자연 한가운데에 있어요. 종종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디자인에 비견되는 이 주택은 그 유명한 현대 건축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통합시켜요. 로터리 주택. 창 블라인드를 내려서 햇빛을 가리거나 햇빛을 들어오게 하려고 블라인드를 올리는 대신에 집 자체를 돌리거나 낮춰서 원하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프라하의 건축가 보흐밀 로타는 바로 그런 집을 설계했어요. 로타의 주택은 샤프트를 사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원을 그리며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가는 마음대로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위치로 조정했을 때 이 주택은 사실상 지하에 있게 돼요. 로타의 메커니즘은 이 집을 땅 위로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하층에 있는 원형의 수영장이 드러나게 돼요. 집에는 2층의 생활 공간이 있으며 이것은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아름다운 산 경치를 전부 감상할 수 있어요. 78세의 로타는 손수 이 공상과학 주택을 지었으며 1981년에 시작해서 2002년에 완공되었으므로 이 집을 짓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거주 가능한 다면체. 컬럼비아의 건축가 마누엘 빌라는 보고타 교외에 있는 주택 뒷뜰에 작은 집을 설계했어요.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특별히 설계된 이 작은 벌집 모양 주택은 마치 우주로부터 와서 숲속에 착륙한 것처럼 보여요. 앞쪽 덱은 주요 구조로부터 멀리 열리게 되어 있는데 마치 우주선의 문처럼 주택의 측면 패널이 주요 구조 안으로 열리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내죠. 개방형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숲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안쪽 공간은 놀이공간, 서재, 라운지, 식당 또는 예비용 침실로 이용할 수 있어요. 벌집 구조에는 창문이 많이 있으며 꼭대기의 채광창 때문에 낮 동안의 조명은 필요 없고 인공 조명과 전력을 위한 태양열 발전도 갖추고 있어요. 창문 없는 주택. 상하이의 시우이 해안에 위치한 이 건물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4층 높이의 콘크리트 주택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이름은 수직 유리 주택이랍니다. 이런 이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이 집 안에 있어요. 이 주택의 거친 회색 콘크리트 벽들은 감옥처럼 조명도 없는 돌판처럼 보이죠. 하지만 집의 내부는 실제로 빛이 가득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빛은 집 꼭대기 채광창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바닥은 전부 두꺼운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안의 방들, 심지어 욕실까지 집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주택은 명상용으로 지어졌어요. 밀폐된 벽들과 투명한 바닥으로 인해 이 집은 거주자를 집 중앙에 위치시키며 마치 우주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텍사스의 강철 주택.
텍사스 교회의 러벅 외곽을 운전하며 지나가게 되면 언덕 가장자리에 위치한 다층의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UFO이거나 거대하고 녹슨 곤충이거나요. 실제로 이것은 조각가 로버트 브루노가 설계하고 지은 비전통적인 주택이에요. 브루노는 1973년부터 그가 사망한 2008년까지 이 강철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제작했어요. 이 집은 진정한 예술작품이지만 완성되지 못했어요. 집의 내부는 나무 줄기의 안쪽과 비슷하게 생긴 나무로 되어 있으며 창문들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닥 사이사이에는 구멍들이 남아있고 수족관과 수영장 그리고 벽에 설치할 누드 모델 조각품에 대한 브루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이 집은 현재 브루노의 이웃이자 친구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이 건물의 매니저이자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브루노가 하던 작업을 마치라고 권했지만 그는 브루노의 소원을 존중하고자 이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바위 밑에 살기. 베니토 에르난데스와 그의 9인 가족은 30년 동안 바위 밑에서 살고 있어요. 이 가족은 텍사스 국경 남쪽 80km 바깥에 있는 멕시코의 코야후야 사막 마을에 있는 거대한 바위 아래에 집을 지었어요. 46m의 돔 모양 암석 아래에 있는 에르난데스의 집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버섯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에르난데스가 이 땅을 사는 데는 20년이 걸렸으며 그는 이 땅을 갖게 되자마자 아내와 함께 거대 암석 밑에다가 햇볕이 내리쬐는 벽돌집을 지었죠. 집 내부에는 간단한 가구들이 흙바닥 위에 꾸며져 있어요. 나무를 태우는 화로와 근처 산에서 가져오는 신선한 식수 그리고 가끔만 들어오는 전기도 있어요. 에르난데스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바위 밑에 성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까지 20년 동안 그곳을 계속 방문했죠. 결국 에르난데스와 그의 아내는 이 바위집에서 7명의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시멘트 공장의 변신.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인 변신 중 하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이에요. 이 버려진 공장은 1973년에 건축가 리카르도 보필에 의해 발견되었죠. 이 건물은 부분적으로 폐허 상태였고 일부는 철거되었으며 원래 있던 30개의 사일로 중 8개만 남아있어요. 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작업이 필요했으며 일명 라 파브리카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내부는 현대적인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며 방마다 목적이 있고 모든 방들은 서로 달라요. 주방과 식사 공간은 가족의 중심부이고 이 집 내외의 여러 장소들은 레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 건물에는 건축과와 그 팀을 위한 스튜디오도 있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끔찍한 환경오염의 근원지였던 라파브리카의 구조는 이제 정반대가 되었어요. 초목과 식물들, 잔디와 올리브 나무들이 무성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호주의 폴하우스. 호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빅토리아에 위치한 베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집은 말 그대로 13m 높이의 기둥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서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내려다 보이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제공해줘요. 폴하우스가 지어진 땅은 물 바깥으로 솟아있는 가파른 언덕이기 때문에 그 기둥 꼭대기에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을 가파른 언덕으로 연결시켜주는 좁고 현기증 나는 산책로가 있죠. 산책로는 이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둥 위에 위치한 이 집 자체는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입구는 코너에 있으며 반대쪽 코너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바다의 거대한 경관이 보여요. 바다가 보이는 유리벽들을 통해 집 안으로 기분 좋은 바닷바람을 들일 수 있어요. 침실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식사 공간과 간이 주방은 집 중앙에 있는 기둥 뒤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멋진 경치를 자랑해요.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요? 다음 휴가용으로 이 집을 임대하실 수 있어요. 이 폴하우스는 임대 가능한 멋진 호주의 휴가철 주택의 하나로 오스트레일리안 트래블러 매거진에 나와 있어요. 플린스톤 주택. 미국의 전설적인 텔레비전 호스트 딕 클라크는 코미디 만화 시리즈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에서 영감을 얻어서 캘리포니아의 말리부에 이 엉뚱한 집을 짓게 의뢰했어요. 이 주택은 산타모니카산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 옆에 있는 23에이커의 부지 위에 지어졌어요.
이 국립공원 지역은 원래 그 땅에 클라크가 건물을 짓는 것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건축가 필립 존 브라운은 환경운동가들을 달래고 자연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바위 형태의 집을 짓겠다고 제안했죠. 그 아이디어는 통했습니다. 이 주택은 밖에서 보면 거대한 바위처럼 생겼고 안에는 플린스톤 세트장이 있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은 고르지 않은 표면과 유기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돌로 만든 집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플린스톤 주택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멋진 경치, 그리고 바다와 산의 360도 전망을 제공해줘요. 이 집은 클라크 가족이 로스앤젤레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해변과 산에 가까운 위치에서 은둔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12년 딕 클라크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이 집은 매물로 나왔어요. 미망인인 카리 클라크는 결국 원래 가격이 절반인 170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집을 팔았죠. 매물로 나온 지 거의 3년 만에 팔린 것이에요. 달걀 모양 주택. 벨기에의 건축회사 DMVA에서는 달걀 모양의 작은 주거용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블롭 VV3라고 불리는데 영구적인 주택이라기보다는 이동주택에 가까워요. 하얗고 타원형이며 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주방과 욕실, 침대, 물건 정리를 위한 모듈식 선반들, 그리고 둥근 천장에 의해 반사되고 분산되는 자연 채광이 포함되어 달걀의 코 부분이 열리면서 아주 특이한 현관이 생겨나고요. 건축가들은 이 달걀 주택을 엑스펙터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위한 사무실 건물 확장용으로 디자인했어요. 달걀 모양의 이동주택은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손님방이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집을 현대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실험적인 이동형 구조 디자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상한 트레일러 주택을 멋있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알고 싶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